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 국군의 날 74돌 되는 기념일인데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하는데 참 이 통일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 남한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깊은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북한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일이 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우선 우리가 이제 갈라진 남과 북이 한민족이 되고 두 체제, 두 제도를 하나의 국가로 탄생시키고 오랜 세월 이질적인 문화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우리가 된다면은 단일 민족으로서 자부심과 역사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소모 비용을 없애고 국가의 발전과 남과 북의 그동안 흩어진 이산 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전쟁을 없애고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남북한의 영토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철도와 도로가 편리하여 북한의 무한한 지하자원, 즉 말하자면 히토류는 세계적으로 제일 성분이 좋다죠. 히토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원산 앞바다에 석유 광구가 엄청납니다. 이것으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 남북한 국민들의 GNP, DDP가 올라갈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남한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이 와서 설치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 핏줄 한 민족인 그리고 피부색 동안에 우리가 이제 6.25 사변만 하더라도 사실 6.25 사변은 우리 남북한보다는 강대국들의 불가피한 분열과 그들의 이기심으로 초래된 것이죠. 앞으로 우리 통일은 남북한 국민이 화합된다면 이념적인 것은 뒤로 하고 이 통일의 지름기가 빨리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북한은 이제 주체 사상을 숭배하고 국민들을 이 단결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이 독재 권력과 세습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독재 국가로 전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한도 현재는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주변국들의 교착 상태에서 또한 빈곤에서 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죠. 현 시점에서 어찌되었든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크게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지금 이 통일 비용이 막대한데 이렇게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용이 무슨 통일이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한다는 통일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분단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후손들의 행복이나 통일 이 편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큰 애로사항이고 난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부 통일 비관자들이나 무용자들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미리 하기도 전에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현실을 보면은 남과 북이 우리 개척할 문제가 산더미 같이지 모르나 모든 문제는 이제는 강대국이 아닌 우리 남북한 힘만 합치고 국민들의 결심과 일치 단결한다면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통일을 원하는 것은 우리 이상가족의 슬픔을 안고 있는 우리 실향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도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북한 국민 모두는 불안과 공포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남북의 경제 개발 발전은 표현할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탈북자들을 통하던 어떤 경로든 간에 북한의 국민들은 우리 남한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 참 말까지나 우리 남한보다도 더 잘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국민들이 모르는 우리 이제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전도 말씀했지만 북한도 1970년까지는 우리보다가 경제가 우월할 때도 있었고 이제 북한도 우리가 이제 사람 사는 곳이고 1년마다 경제 발전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평양은 서울의 3배 정도 넓인데 인구는 약 한 300만 명 정도 18개 구역,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이 25개 구청이죠. 18개 구역과 3개 군으로 편성되어 있고 평양 시내도 영업용이 절변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도 우리 남한보다가 못지않아요. 현재 북한의 이제 휴대전화, 우리는 이제 휴대전화라지만 그네들은 손전화라 그러죠. 이것이 현재 한 500만여 명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네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한에서 간섭하고 헐뜯고 주체 사상 그 김정은의 충성 사상을 비판하다 보니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너무 우리가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국민들은 이 북한을 너무 때로는 오해하고 오랑캐 아닌 오랑캐 국민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도 이 평양은 상당히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평양을 국제도시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 평양은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서울 못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양 뜻은 뭐냐 하면은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평양에 산다는 것은 사실 축복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게 하기 때문에 서울은 질서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은 이 김정은 시대 때 와가지고 이 국제 도시로 꾸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질서적인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평양도 보면은 타곳에 있는 사람이 일가 친척 방문할 때는 숙박부에도 기재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양에 이제 그 타곳에 있는 사람이 평양에 이제
들어가려면 또 세차도 해야 되고 또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한 군데 모아 놓고 훈시도 하고 우리도 제가 이제 서울 처음 올라오니까 우리도 이제 입안하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또 이제 평양도 좋은 점이 보면은 이 자전거를 탈 적에 이 손을 놓고 타면 벌금을 매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타인의 피해를 준다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자전거에 번호판이 없거나 그 따르릉 하는 게 이런 거 없어도 벌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또 자전차도 혼자 타야지 뒤에 여성을 태우면 이게 또 풍기문란죄로 또 걸려요. 또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자전차 탈 적에 치마를 입고 속옷이 보이면은 풍기문란죄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뭐 서로가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우리도 너무 현재 서울의 질서가 무질서라서 조금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그 평양의 국제 도시다 보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여자분들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제 소소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평양을 좀 더 깊이 알면은 무조건 놓고 우리가 평양을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평양을 알게 되면 서로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에 보면 2020년 12월에 그 제정된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27조에 보면은 우리 남한 창법으로 노래를 하거나 또 요번에 보면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젊은 학생들이 발각이 돼 가지고 노동 교화소도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무조건 놓고 평양 북한의 모든 제도가 나쁘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네들과 우리가 너무 갈라설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질적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지 우리 이 통일은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것도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북한은 북한 방식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아직까지는 각자의 살아가는 체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헐뜯거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한다면은 남북한 국민이 바라는 여망대로 통일을 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지 하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74도를 맞이해서 오늘 강의를 한 김태일 교수입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